안녕하세요. IM 여행 천소연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좀 특별하게 다른 장소 그리고 새로운 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요즘 가을이라 캠핑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잖아요. 또 기후 이상으로 가을이 길어져서 아직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캠핑 에세이를 쓰신 박찬은 작가님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언론사에서 주간지를 만들고 있는 박찬은 기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책은 이제 작가라는 이름이 아직은 굉장히 어색한 첫 책, 주말마다 나를 고쳤습니다. 라는 책을 쓴 박찬은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네. 요즘 노벨 북코선트 상을 노리고 책을 내신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거의 주말마다 북코선트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책은 첫 책인데 이런 북토크는 거의 책 10권 낸 사람처럼 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책을 쓰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나가서 뭔가 책을 알려야 되는 게 요즘 저자들의 운명인 것 같아서 맞아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마다 매우 바쁘신 것 같은데 책 제목이 주말마다 나를 고쳤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이 책을 사서 작가님한테 드렸더니 네. 이렇게 사인을 이제 해주셨어요. 뭐라고 저한테 적어주셨냐면 이제 제가 안 지가 좀 오래된 사이여서 소연 선배 캠핑에 대한 책을 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웃었을지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첫 책을 드려요. 네. 차는 이렇게 쓰셨어요. 요 사인도 제가 너튜브에서 찾아서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사인을 하는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떨리는 마음으로 사인을 해드렸죠, 제가. 어떤 모양의 사인이냐면 박자, 이제 성 박찬은이니까 이제 네. 박자를 아주 크게 쓰고 옆에 이렇게 찬은을 조금 흘려 쓰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도와 월을 쓰시는 이런 책을 사시면 네. 북코스트 앞으로 계속될 네, 북코스트에 네. 와서 책을 사시면 이렇게 직접 사인을 받을 수 네. 있겠네요. 사인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아직. 네. 제가 이제 이 캠핑에 대한 책을 쓴다고 할 때 웃었던 것은 네. 굉장히 크게 웃으셨어요. 이분이. 지금도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박찬은 작가, 박찬은 기자는 굉장히 관심사가 다양해요. 네. 일단 패션지 기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오랫동안 다이빙 네. 여행을 했고 그 외에도 일반 여행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데 캠핑 여행을 하면서 이걸로 책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좀 의외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다고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웃으신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왜 캠핑 책을 냈냐라는 질문 이렇게 하신 것처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 SNS 피드를 봤더니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텐트 사진하고 그 다음에 술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말마다 나를 고쳤습니다만 가지고 왔지만 전자책으로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나의 음주술책이라는 책도 같이 냈습니다. 네. 근데 제가 SNS 피드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텐트 사진과 이제 술이었고, 그래서 제가 캠핑 다니거나 이렇게 뭐 술 마시러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너 그럴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써. 캠핑 다닐 시간에, 술 마실 시간에. 네네. 그런데 결국은 제가 가장 자주 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뭔가 계속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 SNS에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연락 주셔가지고 책을 내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즐겨하고 남들이 나한테 또 잘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캠핑 책을. 정말 대단하실 것 같아요. 사실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게 제가 표현하기로는 보통 우리가 같은 근육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 쓰던 근육으로 또 다른 나의 외적인 어떤 일에 또 같은 근육으로 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제가 되게 이 책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단. 어떠셨어요? 제가 박찬는 기자의 어떤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네. 알아왔던 시절인데 몰랐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있었나?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그전에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글을 통해서 그의 세계관이 참 예쁘구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감동의 그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울어주시죠 한번. 캠핑 책을 냈다고 했을 때 엄청 이렇게 비웃으셨던 거를 생각을 하면 너무 이게 감동적인 걸로 이렇게 또 수습을 네. 해주시는데 아니 그 비웃음이 네. 사실은 이제 읽는 동안 이 책 굉장히 유쾌해요. 어. 제가 이제 작가님 모시기로 하면서 그 북 리뷰를 몇 개 봤는데 공통적으로 지루할 틈이 없다라고 쓰여져 있었고 아까 네. 말씀하신 다른 책 그 밀리의 서재에서 내신 나의 음주술책 네. 한 번 시작하면 단번에 읽게 된다. 중간에 끊고 이런 거 없다.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작가님의 글이 굉장히 유쾌하고 그다음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네. 제가 관찰한 결과 그 비법은 자신을 내려놓는 데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 게 이게 사실은 기자들은 다른 사람을 늘 인터뷰를 하고 내 얘기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검열을 하게 되고 이게 종이 낭비가 아닐까? 사람들한테 읽힐 만한 글일까? 그런 검열을 계속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진행자분께서 소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주변에 여행 작가분 많이 같이 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걸 보면 캠핑 전문가들이 이 책을 보면 얼마나 비웃을까 이런 걱정, 내부 검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글감을 찾는 것만큼이나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려놓게 된 계기는 나는 캠핑 전문가나 여행 전문 기자라고 단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이 캠핑도 제가 겪었던 어떤 캠핑의 순간이고 같은 장소를 가도 사실 다른 추억을 간직하고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내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캠핑에 대해서 조금 적응하게 된 나만의 그런 에피소드 일기장 같은 그런 글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하고 좀 저를 내려놓고 썼던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야기 요절복통한 그런 사연들을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도망가자. 선우정아의 네. 어떤 우리 주말마다 어디로 도망가셨는지 노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도망 오신 곳은 IM 여행 천소연이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박찬는 작가 주말마다 나를 고쳤습니다를 이제 최근에 출간하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녀는 왜 캠핑을 하고 있고 또 캠핑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나 이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캠핑을 기억하시나요? 가장 먼저 갔던 캠핑은 사실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거의 차에 실려 다니다시피 해서 네.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캠핑을 했다라는 느낌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제일 먼저 가서 뭔가 약간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거는 자라섬에서 제가 책 속에 냄비 뚜껑 에피소드로 실었던 그 에피소드였는데 가스 연결을 이제 잘못해서 불이 조금 그 중식당에 있는 그런 불처럼 되게 크게 날 뻔했던 가스가 샌 봤어요. 상태에서 이소가스인데 잘 맞아요. 연결을 못 해가지고 맞아요. 냄새도 그때 못 맡았어요. 가스가 이렇게 샌다라는 걸 전혀 몰랐다가 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래서 일행이랑 제가 같이 있었는데 다들 도망가 있고 제가 옆에 있던 냄비 뚜껑을 던져가지고 그 불을 진화를 했던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냄비 뚜껑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에피소드를 억지로 굉장히 연결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라섬 캠핑장이었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해서 8년차 캠퍼가 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같이 캠핑 종종 몇 번 하기도 했고 저도 이 책에 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사진도 있고 하는데 뒷모습 이 책을 쓰시는 동안 정말 밀도 있게 캠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캠핑에 대한 생각들도 8년 전과 지금은 매우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박찬은 캠퍼에게 묻는다면 박찬일에게 캠핑이란 뭐가 된 건가요?
저는 캠핑이 기막히게 힘든 걸 주고 또 그 다음에 기막히게 좋은 걸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그런 문장을 쓰긴 했고, 캠핑을 사실 가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귀찮고 뭔가 내가 먹을 거리를 손수 재료를 장만을 하고 불을 피워서 그걸 음식으로 만들고 내가 잠을 잘 공간을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행동들로 다 가득 차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동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즐거운 고생이 주는 어떤 쾌감 같은 게 세포에 조금 아로새겨지는 느낌? 그 네. 독자분들의 이해를,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음, 돕기 위해서 박찬은 작가, 박찬은 음. 캠퍼의 캠핑 스타일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어떤 아, 캠핑을 하시죠? 저는 주로 백패킹 장비를 이제 다 사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캠핑 배낭에다가 뭐 침낭이나 텐트나 뭐 매트나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제 배낭 메고 시작하는 걸로 그럼 그 캠핑을. 반대편 지점에 있는 건 오토 네, 캠핑이겠네요. 그렇죠. 네. 차에다가 이제 싣고 가서 캠핑장에서 이제 캠핑을 하는 거고, 저는 처음부터 약간 조금 힘들게 음, 굉장히 극한 체험으로 캠핑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캠핑을 하고, 막 네. 섬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고, 아, 약간 조금 오지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캠핑을 하고, 약간 이런 식의 네네. 캠핑 라이프를 시작을 해서 요즘은 약간 편한 오토 캠핑을 약간 선호하게 네네. 되더라고. 나이가 좀 들고 네네. 이렇게 되다 이해합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무릎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산 위에 이렇게 큰 배낭을 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캠핑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오토 캠핑으로 약간, 그러니까 캠핑도 스타일, 뭐 시간에 따라서 스타일들이 조금 변화하는 것 맞죠.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캠핑을 보통은 이제 백패킹 뭐 이런 오토 캠핑 지금 이제 반반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거의 매주 지금 네, 캠핑을. 캠핑 이 글을 쓸 때는 오히려 못 갔어요. 오히려 많이 못 갔고, 네. 지금은 또 북두꽃 때문에 많이 못 네. 가다가 최근에 한 번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역시 나는 고생을 해야 뭔가 행복을 느끼는 약간 변태스러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다가 네. 캠핑이 나한테 주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본 적이 궁금했어요. 있어요. 네네. 그게 뭔가 내가 당연하게,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 음,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일까요? 저희가 같이 갔던 그 일본 캠핑 고토 열도로 갔던 그 네. 섬이 이제 나가사키에서 서쪽으로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140여 개 정도의 섬들로 이루어진 열도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이동을 할 때, 배 안에서 목욕을 했었어요. 근데 아, 그 전에 있는 섬에서 물이 이제 단수가 돼서 저희가 페트병에다가 물을 이만큼 채워가지고 그 뚜껑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그거를 이제 샤워기처럼 한 네네. 사람씩 돌아가면서 개수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저희가요? 네, 네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해수욕을 했으니까 일단 씻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씻고 나서 그 배를 타고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목욕 잘 갖춰진 쾌적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니까. 네, 선상에 이제 목욕할 수 있는 곳이 그렇죠. 있었다는 네, 배 말씀이시죠? 안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온수와 네. 당연하게 생각한 아, 이런 쾌적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렇죠. 겨울 캠핑을 뭐 얼음 호수에서 자다가 일어나면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네. 그럼 내가 전기세를 더 많이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캠핑을 하다 보면 좀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싶어져요. 아, 그게 뭐 고생을 해서일 수도 있고 내 집 화장실이 가장 좋다라는 걸 깨닫는 게 사실 여행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던 기억도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제 뺨을 때려주는 게 캠핑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네.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이렇게 텐트에게 싸대기를 맞는 아주 강풍에 쓰러질 것 네. 같은 그 텐트를 부여잡고 막 맞아요. 이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고 고생담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읽고, 나도 저런 사람도 캠핑을 하는데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이렇게 제가 용기를. 보장합니다. 제 박찬은 작가님의 예전 캠핑 했을 때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혹은 박찬은 작가님이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하긴 했지만 네.
거의 한 초기 몇 년 동안 삐뚤어진 배낭의 대명사예요. 뒷모습을 그쵸. 보면 항상 배낭이 맞아요. 각져 있고 네. 이렇게 약간 쓰러질 것 같고 이런 짐을 어떻게 담아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배낭을 이렇게 딱 느낌 있게 딱 각을 딱 만들어서 예쁘게 배낭을 싸야 되는데 그냥 제 성격대로 이제 좌충우돌 막 배낭을 싸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처럼 제 캠핑 스타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정말 책 속에 온갖 에피소드가 다 등장하는데 뭐 그중에 이제 양양 후진항에서 캠핑할 때 강풍주의보가 갑자기 불어닥쳐가지고 저희 빼고 모든 텐트가 다 철수를 했는데 네. 제 텐트만이 역시 그 히말라야에서도 살아남는다는 텐트 때문에 텐트를 부여잡고 이렇게 아침까지 생존했던. 제가 그걸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거기 네. 후진항의 풍경을 떠올려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이렇게 소나무 숲 사이에 텐트를 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그러지 않고 그 모래 풍경 좋은 정중앙. 바다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네. 텐트를 치셨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밤에는 너무 좋고 감성감성했는데 새벽에 강풍주의보가 갑자기 불어닥칠 줄 몰랐습니다. 모든 텐트가 다 철수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파묻혀 있는 테이블을 막 거의 파내야 될 정도로 정말 모래 폭풍에 시달렸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침낭을 쥐포처럼 구워버렸던 화목난로에 네네. 네. 아주 비싼 그 같이 갔던 친구의 아주 비싼 침낭이었는데 저희가 연맥을 마시고 잤어요. 연맥은 네, 연태 고량주와 맥주를 섞은 무시무시한 아주 걸 안진뱅이 드셨네요. 술이죠. 네. 그거를 먹고 이제 잠들었는데 그 침낭 안에 들어가서 제가 화목난로를 이제 설치를 해놓고 잤었는데 텐트 안에 이렇게 네, 난로를 이렇게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제가 이제 쥐포처럼 침낭 구워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고, 네. 뚫린 구멍 사이로 모든 털들이 다 나와서 그 털들을 퇴퇴 뱉으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던 억지로 한번 집어넣어서 수선을 해봤는데 굉장히 빈약해진 침낭으로 돌아왔던. 사실 캠퍼에게 비싼 침낭은 정말 재산봉동 1호와 같은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생존과 가장 직결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특히 그래서 동계용은 맞아요. 네. 화목난로 피웠다는 건 동계였다는 그렇죠, 얘기고 매우 그렇죠. 비싼 침낭이 등장했다는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캠핑 유튜버 살랑에게 다시 한번 네.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본인 침낭이 아니었다는 거. 그 친구가 먼저 취해서 제 침낭에 들어가서 자는 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이렇게 네. 그 책 읽으면서 이런 진짜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도 이제 워낙 약간 여기 제가 와닿았던 단어 중에 본인을 파괴왕, 파괴지왕이라고 이제 쓰셨더라고요. 어디 약간 손 닿으면 뭔가 좀 네. 망가져 있고 뭐 맞아요. 지각도 자주 하시고 또 여행 기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라이프스타일 기자이면서도 출장에 또 지각도 하시고 뭐 네. 비행기도 놓치시고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재미를 주시는 와중에도 네.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늘 빌런과 홍반장들을 그렇죠. 만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 속에 늘 에피소드들이 위기를 겪었던 에피소드들 보면은 늘 생명과 크게 지장은 없는 그런 자그마한 에피소드들인데 그때마다 뭔가 도움의 손길들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덕에 좀 기억에 남는 홍반장 모멘트가 있었다면? 제가 네. 초반에 이제 캠핑 퇴근박이라고 하죠. 퇴근하고 바로 가서 캠핑을 하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변에서 캠핑을 해본 거예요. 근데 옷을 갈아입고 갈 시간도 없어서 그날 회의에서 입었던 그 A라인 스커트를 그대로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해변에다가 텐트를 짓겠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네. 뭐 아시겠지만 샌드팩이라고 하는 긴 팩이 필요하죠. 그렇죠. 물에 깊숙이 찔러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짧은 팩으로 이게 우왕좌왕하고 뭐 바람은 불고 그때 제가 새우 대하를 먹겠다고 서해안에 가 있었었는데 대하철이었군요. 네, 그래서 옆 텐트 분들이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오셔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해서 그분들도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팩이 짧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팩도 짧고 A라인에 하이힐이니까 정말 위기네요. 네. 거의 제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박혔어요, 화분처럼. 네. 하이힐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같이 도와주시다가 결국은 안 돼서 괜찮으시면 저희 텐트가 하나 더 있으니 거기서 혼자 주무시는 거를 집을 내준 거잖아요. 자기 집을 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분들 홍반장 모먼트를 잊을 수 없는 게 또 대하집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제가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또 구워서 새우까지 주셔가지고 거의 뭐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거의 재난 상황에서 구출을 당하고 잘 볶아 먹을 것을 마련해준 네. 그 홍반장이 서해안 홍반장 잊혀지지가 않고요. 와. 그리고 이제 그 또 바람이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타프라고 이제 그 위에 비와 햇빛을 막아주는 네네. 천막 같은 거를 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 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거기서 왜냐하면 지금 다른 장소 얘기하시는 다른 오케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서 그걸 치고 있는데 같이 갔던 일행이 그 빌런이었어요. 네. 아, 네. 아까부터 빌런이 있죠. 홍반장이 있다면 네. 빌런이 있겠죠. 네. 아까부터 내가 이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타프를 빨리 쳐놓자. 네. 제가 예상을 1시간 하셔서. 전부터 네네. 비 냄새를 맡고 비 냄새가 나서. 네. 타프를 치자라고 했는데 에이 괜찮아요. 나중에 쳐도 돼요. 이러다가 갑자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갑자기 온 거예요. 난감한 그래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우왕좌왕 또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타프를 못 치는 거예요. 저런 빌런 등장.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초보고 이러니까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부가 여자분이 이제 남편분한테 자기야 옆에 가서 좀 도와드려. 그 남자분이 아니 저기도 일행이 남자분이 있는데 뭘 내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랬는데 네. 결국 보다 못해 오셔서 이제 두 분이 오셔서 빌런님을 눈치채고 네, 도와주셔서 또 쳤는데 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쳐주신 거를. 네. 근데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고인 거예요. 그 엉덩이처럼 네, 그 위에. 굉장히 네. 땡땡하게 이렇게 벌 쏘인 엉덩이처럼 굉장히 땡땡하게 네네. 부어 있는데 보통 그럴 때는 조심조심 이렇게 빗물을 바깥으로 조심해서 그렇죠.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빌런이 한 행동은 폴대를 가지고 그 정중앙에 그 엉덩이 가운데를 찌르는 바람에 끔찍하듯 한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구멍이 나면서 그 타프도 새 거였거든요. 네. 그 타프에 구멍이 나면서 이제 네. 그 친구가 같은 다른 캠핑장에서도 또 저한테 그런 추억을 안겨줬던 빌런이었는데 네네. 제 자동차가 잠겼는데 그걸 네. 자기가 열겠다고 자기는 그런 거 잘 여는 전문가라 네. 이 뭐죠? 이렇게 옷걸이 철로 된 옷걸이를 차 밑에 붙여두고 다닌다. 자기는 네. 스페셜리스트다. 문 여는데 차문 따는데 스페셜. 근데 네. 그게 붙이고 다닐 정도면 좀 이상한 거 이상합니다.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너 이거 따면은 내가 소개팅 해준다. 그랬는데 제 차에 수많은 네. 그 흠집만 남기고 마음에도 스크래치가 네,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네. 결국은 캠핑장으로 레카를 불러가지고 초유의 사태네요. 네, 근데 보니까 사실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런 뭐 캠핑장 가면은 정말 시끄럽게 매너타임 안 지키고 늦게까지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막 하는 그런 빌런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렇죠. 보통은 많아요. 네. 캠핑장 사장님께서 이렇게 네. 컨트롤 해주시는데 네. 그런 빌런들이 사실은 곳곳에 늘 마주치기도 하고 제가 네. 혼자 캠핑을 하다 보니까 여자 혼자 뭐 이런 데 왔냐 이러면서 산에서 이렇게 뭐 말을 거시는 네. 그런 일군의 이상한 분들도 계시고 네, 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빌런들보다는 나를 많은 도와주는 홍반장들이, 네. 홍반장들이 훨씬 더 많았다. 네. 네, 그런 에피소드가 또 책 그게 속에. 제가 이 에피소드 끝에 사실 박찬현 작가님이 쓰신 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많은 빌런을 만나지만 이 에피소드 끝에 박찬현 작가님이 이렇게 쓰셨거든요. 직접 읽어주실까요? 이렇게 줄까지 네. 쳐두셔서 타인을 빌런으로 만들긴 쉽다. 그러나 내 안에 따릴 튼 의존성이나 게으름 같은 숨은 빌런을 인정하긴 어려운 일이다. 네, 이렇게 썼죠. 이 에피소드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미리 타프를 쳤다라면 이런 맞아요. 일이 없었을 텐데 음, 혹은 뭐 조금 더 일찍 네. 뭐 어떤 걸 챙겼으면 맞아요. 같이 우리가 지금 빌런이라고 놀리는 친구의 어떤 미숙함 같은 맞아요. 것들이 결국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나의 어떤 책임도 있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수렴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성찰적인 부분이 이 책의 맨 꼭지마다 사실 붙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부끄러운 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포장했던 순간들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캠핑을 하다 보면 몸을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기가 쉽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내가 미리 준비를 했다면 좀 더 쾌적한 캠핑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 이제 이런 빌런과 홍반장들 얘기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새로운 우주를 만났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노래를 잠깐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진행인데요. 네네, 제가 그 볼빨간 사춘기에 우린 우주를 줄게 라는 책이 이 노래가 이 책에 나오는데 이 사연은 노래 듣고 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들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캠핑이라는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은하수 풍경에 대해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사실 캠핑의 독특한 캠핑의 선물은 자연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자연의 저는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제가 여행 기자 출신이니까 자원, 관광 자원이라는 딱딱한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밤하늘도 캠핑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고 그다음 산, 뭐 물, 네. 숲 이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계속 나와서 저는 보면서 오랜만에 제가 지금 약간 캠핑 세포가 죽었는데 캠핑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캠핑을 정말 다시 좀 가고 싶다. 네. 그 중에 특히 제일 가보고 싶기도 했고 부러웠던 건 춘천에 카누? 카누 캠핑 갔을 때. 네,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춘천호 앞에 이제 잣나무 숲이 있는 그 곳은 노지 캠핑 사이트로 워낙 캠퍼들한테 많이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노지라고 하면 이제 캠핑장이 아닌 네. 그런 아무 시설이 없는 곳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뭐 개수대라든지 화장실 같은 게 없는 그 잣나무 숲 캠핑장을 벗어나서 이제 혼자 좀 호젓하게 캠핑할 수 있는 데를 좀 찾다가 솔캠인가요? 네, 솔캠을 그때 네. 이제 처음 했던 곳이 바로 춘천호였고, 그래서 춘천호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언젠가는 여기서 한번 카누를 타고 들어가는 무인도 캠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캠핑장이 운영을 안 하는데 다시 문을 열 거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무태 육지에는 캠핑장이 마련돼 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카누를 타고 한 40분 정도 이렇게 노를 저어서 들어가면은 무인도는 아니나 거기가 이렇게 반도처럼 튀어나와 있어서 무인도처럼 느껴지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카누 캠핑을 했는데 이 배낭 2개를 다 배에다 싣고 거기다 사람까지 이제 거기다 타는 과정부터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저 배낭이 지금 네. 거의 한 60리터, 70리터 되니까. 그렇죠. 무게만 뭐 10kg, 15kg 정도 그쵸, 될 건데 그거를 처음에 실을 때 배가 또 기우뚱기우뚱하고 네. 거기에 또 사람이 2명이나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네. 늘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자초하는 위기. 네. 사건, 사고, 무자인데 네. 또 이거 잘하면 또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여분의 옷까지 준비를 해갔어요. 네. 분명히 빠질 수 있다. 다행히 빠지진 않았는데 네. 이제 카누를 이렇게 열심히 40분 동안 노를 저어서 그 사이트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차로 치면은 평행 주차를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어요. 거기 내릴 때 배가 이제 도착했을 때 무 쪽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갖다 대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딱 내려야 되는데 네네. 평행 주차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네.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네. 초보자들처럼 여러 번 하다가 네. 다행히 딱 되고 근데 내리는 순간 이게 한쪽 발은 무태 있고 한쪽 발은 배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쓱 벌어지면서 이제 네. 다리가 찢어질 위기에 배가 밀려나니까. 네네. 배가 물에 밀려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러다가 물에 빠질 뻔한 위기를 또 겪었죠. 거기서 또 한 번 타고 내릴 때 한 네. 번씩. 근데 다행히 이제 돌을 잡고 이제 배를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이렇게 배낭을 내렸던. 그게 사실은 카누 캠핑을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왜냐면 먼저 내린 사람이 배 앞머리를 좀 잡아줘야 네네. 배낭을 내리고 이제 싣고 하는 과정이 그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카누 캠핑의 좋은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차나 이렇게 도보로 가볼 수 없는 데까지 배로 가볼 수 있다는 거. 그쵸. 뭐 네. 이렇게 뭐 한탄강이나 이런 데도 정말 아름다운 주상절리가 있지만 거기를 걸어서 가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앞까지. 그렇죠. 하지만 배를 타면 그게 가능하고 네네. 춘천호의 그 정말 단풍이 너무 아름다웠을 때 저희가 갔었는데 너무 색깔이 아름다운 곳을 보면 우리 배 타고 저기 한번 가보자. 택시를 탄 것처럼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바로 앞까지 가서 그 풍경을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전세는 그 카누가 하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중간에
그렇죠. 네, 좋네요. 네, 예. 마치 그냥 자동차처럼 그렇게 네네. 물길을 탐험하면서 뭔가 자연 관광 자원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네, 게 네. 카누 캠핑이 지닌 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곳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카누 캠핑 사이트 얘기한 게 저도 어딘지 알고 제가 이제 혼자 가시기 전에 같이 네, 맞아요. 그냥 같이 저기다 갔던. 이렇게 장소는 봤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가서 뭐 혹은 뭐 지인과 같이 가서 굳이 무서운 곳에서 할 생각까지를 못했던 건데 네. 박찬현 작가님이 정말 대단하신 건 거의 매주 네. 지금 이게 퇴근박이잖아요. 사실 이 그렇죠. 부제가 어느 회사원의 다정다감한 캠핑 테라피예요. 회사원이신 겁니다. 그러니 네. 퇴근하고 아까 네. A라인 투피스 원피스 입고 가시는 건데 그 부지런함이나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릎이 떨려서 어딘가를 못 가기 전에 네.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한번 겪어보자라는 주의고 네.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그냥 해보자, 저지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몸으로 고생을 해봐야 약간 약간 제 걸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네. 이게 책에 이런 사건들과 이런 게 굉장히 묘사가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읽는 동안 제가 같이 옆에서 작가님이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 지금 확 이소가스에 불이 붙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지금 다리가 찢어질 만큼 배가 막 이렇게 그런 순간들을 내가 목격하는 것처럼 되게 디테일하게 네. 묘사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게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런 사진 같은 네. 기억력을 가지신 건지 아, 아니면 어떻게 그 상황들을 회상해서 책을 쓰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직업은 기자지만 이 핸드폰 메모장과 수첩과 이런 것이 없다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물 1호가 저는 정말 기억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갔던 일행들은 다 기억하는데 저만 기억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갔잖아. 그때 뭐 했잖아. 이러면 헉,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땐 그런 걸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제가 근데 적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뭔가 네, 헛짓을 네. 하는 것 같을 SNS 때 하시는 게 네, 아니고, 메모장에 네. 다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이걸 생명줄 삼아서 캠핑의 기억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진 클라우드라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핸드폰에 사진이 지워졌어도 네.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오래된 기억을 찾아보고 그 사진과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페이퍼백 이제 아주 작은 아담한 사이즈에 딱 네.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좋은 그런 책인데 중간에 예외적으로 이 칼라 사진 페이지가 있어요. 뭐 심지어 광택지를 사용해서 색깔 잘 나오라고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출판사에 강력하게 지금 건의하신 건가요? 이게 선택과 집중 전략인데요. 네. 그러니까 올 컬러로 모든 페이지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인쇄 비용도 감당할 수 없고 그럴 바에야 별지로 이렇게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진 앨범처럼 약간 포토 앨범처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사실은 저는 여기에 반대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네. 그냥 유광이 아니어도 네. 그냥 다른 페이지에 사진을 다 넣어서 설명을 돕는 게 낫지 않냐. 음.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한 대수만 이렇게 칼라로 뽑으신 게 인쇄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 아닐까 합리적인 네. 의심을 해봅니다만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한 대수만. 출판사 네. 대표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의 글은 굉장히 집중력 있고 네.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주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진이 방해가 된다. 네네. 저는 네.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 처음에는 이게 사진이 한 장도 없는 맨 처음에 그 어머니에 대한 네. 에피소드 말고는 없구나라고 근데 음. 중간에 딱 턱하니 사진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전에도 사실은 사진이 아쉬웠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작가님이 잘 디테일하게 상황을 묘사해 주셨고 중간에 이 사진 보면서 와 되게 정말 이제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 사진을 또 여기서 발견을 몇 장 해서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뒷모습 제일 초상권을 네네, 허락받지 허락 못해서. 없이 그 제일 반가웠던 사진이 사실 비박? 맞아요. 저희가 일본에서 비박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비박은 사실은 뭐 제대로 발음하면 비왁
네, 비박, 네. 비부악, 비부악, 저희가 불어를 비박. 못하는 관계로 네, 불어로 비부악. 비브악 이렇게 세 글자로 발음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비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바깥에서 폴대가 들어간 텐트를 치지 않고 네. 그냥 침낭이나 그냥 자루에 들어가서 자는 거를 이제 비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대짬이라고 하죠. 한대짬, 네. 노숙이죠. 뭐 네, 노숙. 한마디로. 네.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그 섬에서 영화 고질라를 찍었던 해변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네. 그 사진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해변에서 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노숙자처럼. 그때 옆에 같이 주무셨던 걸로 접니다. 저는 기억이 네,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근데 밤이 되니까 정말 그 하늘에 은하수가 쏟아지는 그 은하수 이불을 덮고 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텐트라는 한 필터가 사라지고 나니까 진짜 지퍼만 열면은 바다가 저 넓게 펼쳐지는 수평선을 보면서 밤하늘에 은하수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이런 느낌인가라는 거를 왜 사람들이 비박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자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잘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도 이제 책 속에 제가 같이 수록을 네. 해놨고요. 그때 밤에 무섭다고 뭔가 계속 이상한 고질라를 촬영한 섬이어서 네. 그런지 뭔가 나오는 것 네. 같다. 계속 선배 자요? 자요? 자니? 라고 선배 자? 막 이런 거를 계속 잔이 공격을 새벽까지 계속 하다가 그 남친인 줄 네, 제가 어느 순간 대답하던 선배들도 다 주무시고 그래서 저 혼자 무서움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지 이 네. 사진 이제 그 사진 한 장에 저희가 3명이 쪼로로 자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박사연 작가님 덕분에 잠을 무척이나 설쳐서 아유, 혼자 이렇게 새벽에 네.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름다운 그 일출을 또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렇습니다. 일어나셨겠죠. 네. 저희 또 아침에 그렇게 내려 마셨던 커피 맛을 또 잊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대짬을 자고 노숙하고 나서 마시는 커피만큼 정말 세상에서 맛있는 커피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커피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제가 박찬년 작가님께 배운 게 아멕입니다. 아멕. 아멕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또 이 방송을 저희 어머니가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욕을 하실 것 같은데 아침 맥주 그렇죠. 줄여서 아맥. 네. 뭐 아침에 막걸리 드시면 활용형으로 아막이 있고요. 뭐 네. 그런 정도의 사실은 2박 3일 정도 캠핑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철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아침에 어른들 아침에 눈을 떠. 자릿기 들이마시듯이 네네. 물 대신 네, 이렇게 마른 목을 축이는 아멕. 네, 아맥 제가 전도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맥주. 저도 가끔 캠핑 아침에 혼자 네.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 아멕의 그 자유로움을 누리고 그 있습니다. 캠핑을 할 때 좋은 순간이 그거 같아요. 저한테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커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모닥불 앞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음악 들은 그 순간 그리고 맞아요. 밤에 이제 위스키 한잔 하면서 음, 불멍하는 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캠핑을 제가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책에도 그 마지막에 또 올칼라로 캠핑장 정보를 한 30곳 가까이 제가 소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 지금까지 캠핑은 200회 이상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 그 사진들 사진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캠핑장 정보를 엑셀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많이 갔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저는 쪼레비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나요? 너튜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무슨 말이지? 제가 이제를 제 단어점이 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노래 한 곡 더 듣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딱 두 곡의 노래가 제목이 나오는데 다른 하나가 좋아서 하는 밴드의 제목을 찾고 싶다. 뭐였죠?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달이 떴을 썸과 섬에 대한 에피소드에서 제가 그 노래를 썼던 것 같은데. 썸남이 여기서 나오나요? 네, 제가 달을 보고 달 사진을 보냈는데 답이 없던 어떤 녀석에 대한 얘기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럼 네, 이 노래를 듣고 썸?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좋아서 하는 밴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들으셨고요. IM 여행 천소연이 진행하는 방송 들으시고 있고요. 박찬은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캠핑 얘기 주로 하면서 이 책 속에 주말마다 나를 고쳤습니다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에도 사연이 있으시다고. 네. 누구한테 전화를 하셨나요? 받으셨나요? 네. 아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 얘기를 다시 꺼내시다니요. 너무 흥미진진하죠. 썸남 대신 썸이라니. 섬이라니. 네. 이게 이제
그때 소개팅했던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아,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마음을 열어볼까? 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음. 그는 이제 일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런 답도 없었죠. 아, 카톡을 보냈는데. 네. 네. 그리하여 바로 짐을 일십을 싸서 하고, 네. 바로 짐을 싸서 캠핑을 갔는데 아, 섬으로 이제 캠핑을 가서 네. 뭔가 그와 나와의 맞지 않는 주파수와 활주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는 섬과 섬 사이에 놓인 다리처럼 네. 뭔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해변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래성을 막 쌓고 놀았어요. 나 그날. 혼자서. 네, 네. 네, 좀 쓸쓸한데, 네, 네. 근데 이렇게 관계가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게 사람과 음. 사람 사이의 관계일 수 있구나. 네. 내가 억지로 이렇게 끌어 모아도 네. 파도가 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쓸쓸한 상황을 비롯해서 또 회사원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들마다 작가님은 캠핑을 가신 건가 봐요. 조금 그냥 사람이 없는 데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가서 대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힐링 능력을 좀 믿고 네. 늘 떠나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네. 그 자연 속에 가서 머리를 리인다라고 쓰셨나요? 네, 맞아요. 네, 자꾸 몸을 리인다. 몸을 리인다라는 표현이 자연 속에 온전히 의지한다.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는데 사실 맨 책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이야기를 사실 캠핑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어머니 네, 맞아요. 얘기 시작하신 게 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좀. 그게 이제 엄마의 앨범을 뒤지다가 컬러 사진을 하나 딱 봤는데 해변 같은데 어머니가 배낭을 뒤에 이렇게 괴고 살짝 이렇게 누워서 웃고 계시는 장면이었어요. 캠핑 배낭? 캠핑 배낭, 기억나요? 정말 큰 박배낭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엄마도 캠핑을 다녔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때 이제 오대산 등반을 마치고 주문진 바닷가에 내려와서 좀 쉬고 있을 때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다. 그 당시만 해도 막 배낭에다가 등유랑 뭐 쌀이랑 이런 거를 다 넣어서 캠핑을 하시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캠핑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텐트를 삼각기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한 장에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는데 나중에 또 엄마의 등반 일지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지리산과 한라산을 다 종주하셨는데 그 관련된 뭐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차를 타고 몇 미터까지 올랐고 누구랑 갔다 뭐 이런 정상에 갔을 때 날씨가 어땠다 뭐 운해 위로 내 몸을 던지고 싶었다 뭐 이런 정말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냥 20대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고 돌아다니는 거 도전하는 거 이런 거를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저한테는 사진과 더불어서 좀 임팩트가 있어서 여기에 이 책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수많은 이런 썸남과 술과 사건 사고에 대한 상쇄하는 어떤 어머니에 대한 헌정으로 어머니가 아주 감동을 받아서 읽기 시작하셨다가 점점 뒷골을 잡으셨다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사실 저희 방송이 짧네요. 이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시 다음 회에 이어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번 주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마지막으로 일주일 후를 기약하며 한번 해주시죠. 정말 오늘 초대해 주셔서 또 제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캠핑이 아니라도 나를 순간순간 행복은 뭐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얘기도 있다시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꼭 캠핑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즐거웠습니다. IM 여행 천서연 오늘 박찬은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마지막 노래를 한 곡 추천해 주시면 그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배낭 캠핑 배낭을 메고 밖에 나갈 때마다 친구들이 너는 배낭에서 다리가 자라나는 것 같다. 제 키가 좀 작기 때문에 뒷모습을 보면 배낭과 다리만 있군요. 그래서 요즘 즐겨 듣는 노래인데요. 영지의 스몰 걸 신청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박찬은 작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